안녕하세요.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의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제 뒤에 이 배경이 한옥에,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인테리어, 우리나라의 멋진 단정하면서도 단아한 이런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떤 조선시대 이야기도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내리는 형벌이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? 5가지? 뭐 징역, 벌금? 또 뭐가 있나? 그죠? 우리 법상에, 형법상의 벌은 총 9가지가 있어요.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요? 우리가 흔히 들었었던 벌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뭘까요? 당연히 뭐 징역형, 그죠? 그리고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금고형이라는 게 있어요. 교도소 안에서 노동도 같이 해야 되는 게 징역형이라면 금고는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, 즉 따로 일을 시키지는 않고 그냥 갇혀만 두는 것을 금고형이라고 하는데요. 실제로 당연히 어떤 게 더 형이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? 그렇죠.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노동까지 해야 되는 징역형이 더 중한 형벌이기는 하죠.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방에 하루 종일 가둬놓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보고 또 적당히 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징역형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사실은 현실이기도 해요.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몰수, 어떤 범죄에 사용된 물건 같은 것을 뺏는 거, 그 몰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? 그런 몰수부터 가장 큰 형벌이 사형까지 총 9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실제로 선고만 하더라도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형도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형벌이에요.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벌금형? 이 벌금형과 우리 뭐 주차 위반이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과태료랑은 조금 구별하셔야 되는 게요. 과태료는 어떤 처벌이 아니에요. 그거는 그냥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그 행정적인 처분이 있고 그냥 그 돈을 내든 안 내든 어떤 전과자가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어요. 근데 벌금형은 이거는 처벌이기 때문에 그 벌금도 전과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벌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그 벌금 얼마당 1일로 실제로 노역장, 즉 감옥에 들어가서 2일로 대신, 즉 몸으로 때우게 하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 벌금형도 생각해보면 사실은 중요한 형벌 중에 하나인 건 거죠. 그래서 이렇게 9가지 형벌이 있었다면, 자, 조선시대 형벌은 과연 어땠을까요? 조선시대에서도 당연히 형벌이 있었고요. 그 형벌은 지금처럼 9개까지는 아니고요. 5가지 형벌이 있었어요. 들어보셨나요? 태, 장, 도, 유, 사. 자, 여기서 태는 태형, 즉 때리는 형벌이에요. 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리는 형벌인데 그 때리는 방법, 즉 때리는 도구가 좀 달랐어요. 태형은 아주 회초리 같은 걸로 때렸다면 장은 그것보다는 좀 더 넓적한 그런 걸로 때리는 것이 바로 태형과 장형이었고요. 그 다음에 도형. 도형은 지금의 징역형이에요. 가둬놓는 건 거죠.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유기징역은 1개월부터 최장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렇게 긴 장기간은 할 수가 없었어요. 이제 물론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의 문제보다는 이 감옥의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아마 부담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. 짧게는 1년 반부터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어 두는 그걸 도형이라고 했어요. 그 다음에 흔히 정치범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가해지는 거 들어보셨겠지요? 귀양. 귀양을 보내는 게 바로 유형이에요. 이 유형, 즉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는 그 여기서 주로 이용된 먼 곳은 제주도, 거제도, 흑산도 이런 식으로 아주 먼 곳에 있는 주로 섬으로 귀양을 보냈었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멀리 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2000리, 2500리, 3000리 이렇게 해서 귀양을 보냈다고 해요. 근데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 해도 3000리거든요. 그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무리 먼 제주도를 보내도 3000리가 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3000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빙빙 진짜 그 3000리를 채우기 위해서 빙빙 돌아서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가거나 또 흑산도, 거제도 이렇게 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대하고도 소위 말해서 극악한
형벌이 바로 그때도 사형제도가 있었죠.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끔 조선시대나 이런 사극을 보다 보면 사약을 내려라 이러면서 뭐 사약으로 죽게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있는 그런 교수형, 즉 목을 매달게 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망나니들이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이제 그 사형수의 목을 베는 그걸 차명이라고 해요. 너무 흉악하고 이런 반역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소위 들어보셨죠?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사지를 이렇게 찢는 가장 극악무도한 이런 형벌도 사형 중에 가장 극도의 형벌로 하나 있었어요. 이렇게 조선시대에도 이 5가지 형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가끔씩 사극을 보면 이것이 뭐 소위 그냥 그 고을 원님 마음대로 또 아니면 뭐 나라님 마음대로 이렇게 뭐 형을 집행하는 것 같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형벌이 그렇게 집행되는 건 아니었어요. 대부분의 경우는 이 조선시대에서도 명확하게 그 죄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그것도 그 재판 과정에서 심지어 사형을 내려야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3번의 재판을, 지금으로 치면 3심제죠. 3번의 재판을 거쳐서 그 사형을 집행을 하게 하고,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법천지이거나 아니면 원님이나 나라님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그런 이 법이 아무런 효력이 있지 않았던 그런 미개한 사회는 전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. 하지만 지금 일단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때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법의 지배하에 있는 소위 법치주의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수사기관에서나 또는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법에서 이제 사형을 내리게 하는 이런 경우는 참 정말 드뭅니다. 사실 얼마 전에 그 고유정 사건에서조차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죠. 그때 또한 많은 분들이 또 울분을 표했던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. 실제로 사람이 목숨을 뺏는다는 것, 즉 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적인 효과와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 주는 여전히 그 야만적인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, 그것이 과연 어디에 더 손을 들어 주어야 할지는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.